8.1절에서는 중앙처리 장치 구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7장에서 배운 중앙처리 장치의 기능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명령어들이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입니다. 명령어 사이클은 인출 단계하고 실행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처리 장치는 이 기억 장치에 있는 이 명령어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 인출 단계에서 하는 일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는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인출해서 명령어 레지스터로 적재를 하고, 그리고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명령어 크기만큼 증가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는 제어 장치에서 이 명령어를 해석을 하고 처리 장치에서 실행하는 일을 합니다. 컴퓨터는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원이 인가되면 이 두 가지 단계를 계속 반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 중앙처리 장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장에서 자세하게 이제 다룰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개략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나오는 대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1절에서는 제어 장치하고 처리 장치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어 장치에 대해서는 순서 제어하고 동작 제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순서 제어, 동작 제어는 8장에서 처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처리 장치에 대해서는 레지스터의 종류, 그리고 연산기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9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이 그림은 8장에서 계속 소개할 것들인데요. 일단 중앙처리 장치는 이 제어 장치하고 처리 장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어 장치 안에는 명령어 사이클 제어기하고 타이밍 신호 발생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타이밍 신호 발생기는 우리가 논리회로에서 배웠죠. 논리회로 할 때 클럭 신호를 구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펄스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명령어 사이클이라는 것을 우리가 7장에서 배웠는데, 그 명령어 사이클을 운영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명령어 사이클이 인출 단계하고 실행 단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어떤 단계인지 이것을 운영하는 상태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상태도도 순서 논리 회로로 만들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순서 논리 회로가 있어 가지고 상태도를 운영하는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처리 장치인데요. 처리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프로그램 카운터하고 명령어 레지스터를 배웠습니다. 연산기에 대해서 배웠죠. 연산기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처리 장치 안에는 이 두 가지 레지스터 외에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실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 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계산을 하는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면 DR은 데이터 레지스터고요. 여기 AR은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주소 레지스터죠. 주소.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주소가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 데이터 레지스터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연산기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특수한 이 상태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레지스터는 연산 결과를 받아갖고 저장하고 있다가 이 상태를 제어 장치로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 기억 장치를 액세스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주소를 이렇게 공급을 하죠. 또 이 어드레스 레지스터도 주소를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이 기억 장치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주소를 담는 여기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읽어와 가지고 이 안에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 이 IR로 들어가죠. 명령어를 읽어올 때는 일로 들어올 거고,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가야 되죠. 또 기억 장치에다 값을 저장할 때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MBR이라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여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 장치를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레지스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MAR은 기억 장치한테
주소를 공급하는 레지스터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 안에 레지스터로 분배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부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그냥 메모리 버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란 말을 더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일반적인 그림인데 이 그림에 나오는 항목들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장치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어 장치는 8.4절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할 거예요. 제어 장치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순서 제어하고 동작 제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 제어는 명령어 사이클을 진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명령어 사이클이 인출 단계하고 실행 단계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명령어를 차례대로 진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 하나 가져와서 실행하고 또 하나 가서 실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순서 제어라는 것은 명령어 사이클을 진행시켜서 명령어들이 차례대로 실행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작 제어는 각 순간순간마다 제어 신호를 생성을 해서 어떤 명령어가 실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명령어가 실행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동작 제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 보면 여기 명령어 사이클 제어기가 있었고 타이밍 신호 발생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R에서 그러니까 명령어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에서 이렇게 신호가 오는데 그 부분만 확대해서 여기다 다시 그린 겁니다. 여기 제어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명령어 사이클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태도로 되어 있다 그랬죠. 상태도. 그 상태도를 운영을 해서 명령어 사이클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가 인출 단계인지 실행 단계인지 이걸 구분하는 신호를 발생시키고요. 이거는 타이밍 신호니까 T0, T1, T2, T3 이런 클럭의 몇 번째 펄스인가 하는 클럭 구분하는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카운터하고 디코더로 만들어져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 두 개의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제어 신호 생성기가 있습니다. 이 처리 장치에서 명령어 코드를 받죠. 상태 레지스터에서 이렇게 상태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명령어 사이클 제어기가 순서 제어를 이렇게 실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명령어 사이클을 진행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동작 제어는 제어 신호 생성기가 이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 주거든요. 이 제어 신호를 만들어 주는데 이것이 그 각 명령어를 실행하는 컴퓨터 안에 있는 다른 구성 요소들을 다 제어해 가지고 그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 제어 장치의 구조인데요. 나중에 8.4절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장치는 이 안에 레지스터하고 연산기를 갖고 있습니다. 레지스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절에서 바로 다룰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연산기는 9장에서 다룰 겁니다. 레지스터는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있는 기억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프로그램이 처리한 데이터는 메모리에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주소를 제공해 줘야 되고 또 거기서 데이터를 중앙 처리 장치로 갖고 와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이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제어용 레지스터. 제어용 레지스터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중앙 처리 장치 자체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레지스터입니다. PC, 그 다음에 IR, 상태 레지스터가 아니라 IR, 명령어 레지스터, 그 다음에 MAR, MB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메모리를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레지스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명령어 실행용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이게 데이터 레지스터, 주소 레지스터 또는 이제 범용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기는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 데이터 처리는 데이터를 계산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논리 연산 이런
연산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기는 이 데이터가 레지스터의 것을 가져다가 계산할 수도 있고 기억 장치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한 결과도 또 레지스터에 저장할 수도 있고 기억 장치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상태 레지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상태 레지스터가 붙어 있어 가지고 연산의 결과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게 계산한 결과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연산 상태, 이 연산 결과가 이게 0인지 아니면 0보다 큰 숫자인지 작은 숫자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저장을 해 놓고 이거를 제어 장치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연산기 자체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현재 어떤 명령을 수행할지, 어떤 동작을 수행할지가 이 제어 장치가 이 제어 신호로 전달해 줍니다. 이 제어 장치는 어떻게 해서 무슨 명령을 실행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명령어 레지스터 IR이 있죠. 명령어 레지스터가 있어서 이것을 제어 장치가 받아가지고 여기에 어떤 동작을 하라는 명령어 코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 제어 신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8.1절에서 다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제어 장치는 순서 제어와 동작 제어를 합니다. 순서 제어라는 것은 명령어 사이클을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동작 제어는 제어 신호를 생성해서 명령어를 하나씩 실행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처리 장치 안에는 레지스터가 있고 연산기가 있는데 레지스터는 제어용 레지스터하고 명령어 실행용 레지스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어용 레지스터는 프로세서 즉 중앙 처리 장치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제어하기 위해서 쓰는 레지스터입니다. 명령어 실행용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주소와 데이터를 임시 저장합니다. 즉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계산할 때 쓰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짤 때, 어셈블리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짤 때 사용하는 레지스터는 이 명령어 실행용 레지스터가 됩니다. 연산기는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성 요소입니다.